다음은 조선시대의 5개 궁궐 중 두 번째로 세워진 창덕궁을 소개하겠습니다. 창덕궁은 태종에 의해 1405년에 완공된 조선시대의 두 번째 궁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모든 궁궐이 소실되었을 때 곧바로 재건되어 19세기의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경복궁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법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덕궁은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5개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405년에 창건된 이래에 20세기까지 모든 건축물이 시대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연의 지형을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인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한국인의 미의식을 고유하게 살렸다는 이유입니다. 창덕궁에서는 도남문, 금천교, 인정전, 선정정, 희정당, 대조전, 낙선제, 후원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에 도착했습니다. 예! 대추와 함께 창덕궁에 표를 찍고 있는 중. 이제 비가 그쳐서 수월하게 너와의 말 대신해줄게. 이제 비가 그쳐서 수월하게 다닐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도남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남문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복궁의 정문의 이름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의 화, 도남문의 화, 공통점으로 가운데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는 될 화자로서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백성들을 유교로서 가르쳐 깨우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남문의 이름은 돈독하게 백성들을 가르쳐 교화시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남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다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천교라는 돌다리는 1405년에 창건된 이래 그대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금알금, 네 천을 써서 아무나 함부로 건널 수 없는 다리라는 뜻과 비단 금자를 써서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다리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신들은 이 맑은 물 위에 바깥 세상의 더러움과 사심을 모두 털어버리고서야 임금이 계신 정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유난히 넓은 길은 어도라 해서 임금만이 다닐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좌우의 협도를 통해서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금천교를 지나 다음은 인정전입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인정문입니다. 인정문의 어지리는 바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덕치를 하려는 의미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인 긍정전은 근면하게 정사를 돌봐서 백성을 다스리려는 의미였다면 인정전에 인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질게 백성을 다스리려는 뜻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은 궁궐에서 가장 중심적인 장소이며 왕실의 큰 행사나 새해 인사와 또는 외국의 사신들을 대접하는 예식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인정전이 다른 정전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벽이 황금색으로 칠해진 것과 지붕이 용마루에 꽃문양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선에서 황제국인 대환제국으로 국가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에 황제의 상징인 황금색을 칠하는 것과 왕조의 문양을 오약꽃, 바로 자주꽃의 문양으로 만들어서 용마루에 붙인 것입니다. 경복궁에서도 말했듯이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해와 달, 5개의 청록색 산봉우리, 2줄기의 폭포, 붉은 소나무, 푸른 물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양과 색과 수의 상징 체계를 통해 왕권의 위엄과 정통성을 나타내며 임금의 내실은 물론 5개 행사 때도 임금이 거동되는 자리이면 어디든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이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조의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당대의 제일가는 도와서 화원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이 그림은 현재 한국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덕궁의 편전인 선정전입니다. 선정이란 정치와 교육을 널리 펼친다 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임금은 신하와 국사를 논하고 학문을 토론하며 사신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왕비가 이곳에서 경로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잠엄을 권장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선정전은 창덕궁에 남은 유일한 청기화 건물입니다. 청기화는 아라비아의 푸른 안료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한 비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연산군은 이곳과 인정전을 청기화로 덮으려 했지만 이듬해 왕위에서 쫓겨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광해군 역시 청기화 때문에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편전인 성정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잘 보면 입구에 지붕으로 된 복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지붕이 된 이유는 편전의 기능에서 혼전의 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혼전이라 하면 왕실의 임금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 그 혼이 깃든 위패를 모신 장소를 뜻합니다. 다음은 희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당은 임금님의 친전으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편전이 혼전으로 사용되면서 침전이었던 희정당은 침전과 편전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동걸도에 따르면 오래전 희정당 마당에는 하월지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남쪽에 제정각을 세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성기 옥형을 두었습니다. 임금의 집무실 바로 앞에 천체 관측 기구를 두었다는 것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희정당을 보면 조금은 특별한 건축물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마치 호텔 앞에 차들이 대는 현관문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희정당은 안쪽에 있는 건물이고 바깥쪽은 순종 황제가 타고 다니시던 어차를 대는 장소를 위해서 이렇게 지붕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차는 임금이 타던 자동차를 말합니다. 왼쪽 어차는 순종 어차이며 오른쪽 어차는 순종 효 황후가 탔던 어차입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마차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초기 자동차 모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왕비의 침소인 희정당 뒤편에 자리 잡은 대조전입니다. 대조전은 임금과 왕비의 침전이며 대조란 큰 공을 이룬다는 뜻으로 현명한 왕자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대조전이라고 쓰여있는 현판을 중심으로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고 좌우 대칭으로 침실이 2개가 있습니다. 왕께서 왕비의 침소에 드실 때 동쪽으로 가실지 서쪽으로 가실지는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살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조전 앞마당을 보면 대조전을 둘러 크고 작은 방들이 있는 행각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임금과 왕비를 모시는 많은 상궁이나 궁녀들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툇마루를 놓아 이동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보면 대조전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임금은 용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용, 즉 용마루가 임금이 자고 있는 침전을 누르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낙선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선제는 사대부 집이라기엔 너무 고고하고 궁궐이라기엔 너무 질박해 보입니다. 낙선제는 헌종 때 지어진 건축물로서 궁궐에 있는 일반 건물과는 달리 단청을 칠하지 않은 일반 민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청 한 자락 칠해진 곳이 없는데도 담백한 농담의 수묵화처럼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헌종이 경민 김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면서 짓기 시작한 공간입니다. 헌종의 서재 겸 별재인 낙선제와 경빈 김씨의 거처로 지은 석본원을 합쳐서 모두 낙선제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으며 헌종은 후사를 태어나기를 고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사가 태어나지 않았고 2년 뒤 헌종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낙선제의 담에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각각의 문양에 담긴 뜻을 알고 보면 무심히 지나칠 담이 없습니다. 마당의 동쪽 벽을 메꾸고 있는 거북 문양이 장수를 뜻하고 누마루 아래쪽을 보면 빌령 문양이 있는데 얼음을 뜻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낙선제 일대에는 많은 자손을 뜻하는 포도 문양도 담겨 있고 어느 난간엔 다산을 뜻하는 호리병도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입니다. 창덕궁의 주요 정각 뒤쪽으로 숲, 연못, 정자 등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후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비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창덕궁은 아름답고 넓은 후원 때문에 다른 궁궐보다 왕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원은 창덕궁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기도 했을 정도로 깊습니다. 게다가 절경들은 골짜기마다 숨어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직접 걸어서 골짜기의 연못과 정자들을 찾아다녀야만 후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원은 국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하며 학문을 연화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왕이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고 신하들과 시를 지으며 문예 활동을 펼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을 치르는 한편 국왕이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왕비가 양짬을 체험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후원은 현재까지도 소실이나 변형이 거의 없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다른 궁과는 달리 창덕궁 후원만큼은 인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